올해도 역시나 불행한 대한민국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35위를 차지했고요. 전 세계 137개국 중에서 57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불행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 joy in my heart, only sorrow, and I'm sad. 인간이 불행해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유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박탈이 될 때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저기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죠. 맘대로 먹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여행 갈 수도 없는 세상. 자유가 없어질 때 우리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돈이 우리의 자유를 가장 많이 빼앗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도 꾸역꾸역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자유를 가장 많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버는 행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 사람들은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네, 어쨌든 제가 보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지나치게 박탈을 해요. 한국인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데 익숙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을 해요. 옷을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유가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식하게 볼까? 자유가 없어요. 그래도 인서울 4년제 대학은 나와야 사람 구실하지. 그래도 내 나이면은 이 정도 차는 몰아야지. 그래도 내 나이면은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타고난 얼굴마저도 남의 기준에 맞춰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 영역에서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들어가야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고 자존감이 채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시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게 잠시 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게 가장 즐겁거든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나의 외모나 배경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불편해져요.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중국 남방 쪽이어가지고 그런지 바퀴벌레가 막 주먹만 해요. 막 쥐도 고양이만한 쥐가 있어. 거기다가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7층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월세는 또 한국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최악입니다. 최악. 매일 중국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옥철 타고 출퇴근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퇴근 후에 길바닥에 앉아서 양꼬치하고 맥주 한잔 딱 하면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를 기르던 수염을 기르던, 제가 그때 장발하고 다녔거든요. 수염들 막 이렇게 기르고. 지금 수염 많잖아요 제가 보시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머리를 기르던 수염을 기르던 이상한 옷을 입건 내 돈이 얼마나 있건 아무도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집에서 살고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녀도 만족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는 문화를 갖게 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못 먹었어요. 그런데 급격한 경제 성장이 시작되면서 빈부격차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옆집 철순애는 어제만 해도 우리랑 똑같이 못 살았는데 갑자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리고 앞집의 영인애는 나랑 똑같이 걸어 다녔는데 뚜벅이었는데 갑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빈부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덜할 텐데
분명히 어제만 해도 나랑 다 똑같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잘 살기 시작하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쟤보다 못했던 게 뭐지? 내가 쟤보다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남들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 경쟁이 치열하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쇠뇌에 가깝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문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돈, 차, 집, 직업,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비교당합니다. 그것들을 얻어낸 사람들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요. 못 얻은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이긴 사람도 불행하고 진 사람도 불행해요. 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자유의 박탈이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해결책이 있긴 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에 맞춰 살고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문화. 남의 외모와 남의 재력과 그리고 남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외모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머리가 어떻네, 옷이 왜 그러냐, 다크서클 장난 아니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남의 외모를 가지고 참견하는 말을 참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너무 예뻐요, 막 얼굴 진짜 작다, 막 차 죽이네요, 이런 식으로 외모와 물질로 칭찬하는 것도 그만둬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자유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꼭 칭찬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씨나 행동으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비교하는 형태의 훈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쟤는 밥 잘 먹는데 너는 잘 안 먹네. 저기 저 형아 봐라. 우와, 저 형은 저렇게 의젓한데 아우 창피해. 너무 잘하죠. 제가 해봐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 비교하면서 잣대질하는 그런 훈육을 멈추셔야 해요. 비교당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커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기준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나 동성연애, 고부갈등, 결혼, 육아, 반려견, 종교 등등 모든 갈등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은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닌가요? 나의 가치관, 나의 종교, 생활 방식, 예의 범절 이런 걸 강요하지 않아도요. 그것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면은 알아서 따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강요가 아니라 모범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부터가 남을 비교하고 내 기준에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그만둬야 이 문화가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하는 환경을 차단시키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 수입과 제 상황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듣거나 아니면 저보다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의 SNS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그 만족감이 사라져요. 질투심이 듭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괜히 자랑하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가지고 평안한 삶에 풍파가 치게 놔두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씩 SNS 보다가 이제 차 자랑하거나 돈 자랑하는 그런 게시물이 뜨면은 바로 그냥 차단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저의 마음을 좀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고 봅니다. 또 그냥 정신 승리하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정신 승리를 해야 돼요. 나의 가치관을 바꿔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누구나 살면서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자가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완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속으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족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고요. 진짜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불평하고 비난하며 똑똑한 사람이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호구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습관적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혼잣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자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도시지만 지하철로 버스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불경기에도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한국 사람입니까? 감사를 하는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감사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감사가 우리 영혼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우리는 남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삶을 멈추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I wanna be free. Oh yes. Free. Oh yes. Free. I wanna be free. Like a bird in a tree. I wanna be free. I wanna